(2시간 반, 3시간) 전에 나와야지만 안전하게 체크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공항이 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급하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생활에서 대문 앞에라든지 내지는 그런 걸 감안을 안 하고 공간만 있으면 대부분 거지. 네, 밥상머리 토크 권성주 국제정치학 박사 그리고 고지연 변호사 그리고 콜럼버 김문욱 기자 오늘 함께합니다. 김 기자, 뭐 보니까 오늘 공항을 다녀왔네요, 그죠? 예, 이번 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취재를 하고 지금 또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한아세안이 10개 국가가 정말 우리와 정말 비교적 가까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김해공항을 밟고 오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네. 뭐 군공항을 이용했거나 네. 또 심지어 뭐 세 개 나라는 아예 뭐 직항 노선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인천으로 와가지고 KTX를 네. 타고 부산으로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뭐 그러면 저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직항 노선이 없거나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죠? 밤에 우리는 또 이 운항을 못 하니까 그죠? 그래서 내려서 또 기차를 타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결국 이런저런 불편함이 이제 가중이 됐었는데 네네. 오늘 만약 이 화면을 보신다면 김해공항으로 왔어도 정말 이것도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먼저 이제 주말을 맞은 이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16일 토요일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새벽부터 출국하려는 탑승객들로 출국장 대합실이 북적거립니다. 대합실 안이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빼곡합니다. 좁아 미어터진 대합실. 사람이 지나갈 통로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 조금의 공간을 더 마련하기 위해 의자까지 치워버렸습니다. 근데 대기하는데 의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짐을 놓고 여기서 기다리니까 가기 전에 짐을 다 빼요. 의자가 모자라다 보니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시민들은 여행용 짐가방 위에 앉아 쉬어야 할 처지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 대합실에 나와 있는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줄을 서고 계시고요. 정말 가도 이 줄이 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출국하려면 2-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할 정도로 출국 수속 과정은 더디기만 합니다. (2시간 반, 3시간) 전에 나와야지만 안전하게 체크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공항이 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2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일찍 오는 편입니다. 일찍 오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들어가면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대부분이라서. 항공사 대기줄이 너무 길어 에스컬레이터 입구까지 가로막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Need to expand because as we can see, the too crowded. Don't have much experience with this airport, but it's quite crowded in my opinion. 국제선 입국장 내 수화물 터미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수화물을 찾으려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엉켜 국세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데만 35분에서 1시간. 고단한 해외여행을 마친 승객들은 공항에 와서 진이 다 빠진다고 말합니다. 35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거리 여행을 하고 와서 소화물 찾는데 이런 시간을 소요된다는 게 우리 여행객들은 참 불편이 많죠. 부산을 처음 찾은 외국인은 포화 상태 김해공항을 보고 실망합니다. Here waited for around 20 minutes. Yeah. So it's pretty slow compared to other places I went to. 성수기도 아닌 비수기인 요즘 승객들이 넘쳐나면서 김해공항은 포화 상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수기가 아닌데도 참 많이 붐비네요. 저 이런 시기에 출입국장이 이 정도 붐빈다면은 뭐 다른 곳은 뭐 달리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또 이 김해공항의 이 핵심 부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차장 역시 무척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이 공항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이 인근 마을로 나가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말을 맞은 김해공항 국제선 주차장. 이른 새벽 시간이지만 이미 주차장은 만차입니다. 예, 이른 새벽 시간에도 이렇게 주차장이 가득 차 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도 상당 부분 주차가 돼 있습니다.
차를 댈 곳이 없다 보니 차들이 같은 곳을 계속해서 맴돕니다. 주차할 공간이 좀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올 때마다 불편함을 느껴요. 지금 계속 몇 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주차면이 부족해 지난 2015년 중축된 주차 빌딩도 옥상까지 차량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김해공항 인근 마을로 가봤습니다. 차를 대기 위해 마을 안까지 들어온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 마을 인근에 얌체 주차를 하고 공항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스피커를 또 제작을 해서 다 안 붙였어요. 주민을 이게 표시하는 우리 차이라는 얘기지. 심지어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 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한 경우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비행기 시간이 급하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생활에서 대문 앞에라든지 내지는 그런 걸 감안을 안 하고 공간만 있으면 돼버리는 거지. 주차 차량이 포화 상태다 보니 사설 주차장은 20곳 이상 넘게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사설 주차장에 주차면이 오버해서 주차를 받아가지고는 옆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공항 인근 주민들이 큰 곤욕을 치릅니다. 이거 저렇게 주차해버리고 몇날 며칠 뭐 해외여행 가버리면 돌아올 때까지 고스란히 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이 김해공항이 특징이 있을 텐데 네. 서울의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비해서 이 그 철도 네. 교통편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차량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김해공항의 저 넓은 주차장이 꽉 차는 것도 문제고, 네. 그리고 이용객들이 인근 그 지역에 가서 주거 지역에 가서 불법 주차를 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받는 주민들도 문제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과연 이 그 조금만 어떤 주차 타워를 증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네, 그게 지금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현재 김해공항에는 이 주차면이 5,448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출입국이 몰리는 이 아침 8시에서 아침 8시 사이,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말 그대로 포화 상태인데요. 예, 지난 2015년 이 3층 높이의 주차 타워 1,100여 면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주차 타워를 건설을 했는데도 금방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김해공항에서는 내년 3월에 4층 높이의 1,600여 면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다시 더 늘릴 예정이라는데 이게 또 얼마나 갈지 걱정입니다. 참 국제선 터미널도 그렇고 또 주차장도 그렇고요. 이거 김해공항 전체가 말 그대로 진짜 포화 상태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이용객이 올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보통 공항의 포화 상태를 이제 연간 통계로 한번 따져서 분석을 하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이 김해공항 이용객이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서 1,7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만 보면 1,000만 명을 넘어 1,044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국내선보다 국제선이 더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연간 처리 수용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 630만 명을 이미 초과를 해서 뭐 거의 2배 가까이 넘어선 겁니다. 눈으로 딱 보기에도 정말 많아 보였는데 이게 진짜 수용 범위를 2배 가까이나 초과한 게 맞네요. 이거 예측 못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 정부 자료를 보면 네. 애초부터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초부터 네. 잘못했네요. 맞습니다. 네. 당초 정부는 이 김해공항 국제선 수요를 예측을 할 때 네. 2015년에 556만 명, 2018년에 732만 명, 그리고 2025년에 1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근데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서 당초 예측했던 2025년보다 무려 7년이나 빨리 1천만 명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네, 김해공항은 아시다시피 네. 야간 운행 통제 시간이 커퓨 타임을 두고 있습니다. 네. 공항 인근 마을에 이제 소음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네. 6시까지 비행 금지 시간을 두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때문에 아침 밤 시간대에 항공편들이 대거 몰리게 되고 네. 이 시간을 놓칠 경우에는 하늘에서 또 선회 비행을 하면서 착륙할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김해공항은 아시다시피 군공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군과 함께 활주로를 이용하다 보면서 생기는 그런 불편함들도 있습니다. 현재 김해공항의 한계는 야간 심야 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도착하는 승객 비율이 전체 승객의 27%에 달합니다. 이거 참 신공항은 지지부진하고 그죠? 이거 이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계속 네. 빼곡한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면 이거 확장이 필요해 보일 텐데요.
맞습니다. 지금 공항공사에서는 네. 김해 신공항과는 별개로 제2청사, 현재는 연간 63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에서 830만 명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비 800억 원을 들여서 1만 8천 제곱미터의 임시터미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난 8월부터 설계에 들어갔고요. 2022년 상반기가 되어야 완공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지금의 포화 상태가 계속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보다 문제는 그때 가서 830만 명이 수용된다 하더라도 이미 1천만 명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포화 상태의 근본적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대책도 부실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참 2년 뒤에 확장해도 또 콩나물시로 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제대로 된 신공항 이야기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시는 김해 신공항만으로는 지금 충분치 않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의 건립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야간 비행이 이렇게 제한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확장하는 의미가 없다며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이 되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것은 24시간 운행이 필요하고 동남권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충안인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아시아 각국의 정상들이 김해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또 기차 타고 부산에 오는 모습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공항 하루빨리 건설돼야겠습니다. 언론부 김비전 수고했습니다.